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마다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고 새벽같이 눈이 떠져 버리는 일, 오래 걷지 않았는데도 다리가 쑤시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일, 아침을 먹어도 힘이 안 나고 하루 종일 기운 없이 멍하게 지내는 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치기엔 너무 자주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혹시 부모님께서도 요즘 들어 자주 피곤해 하시거나 소화가 안 된다며 식사를 줄이시진 않으시나요? 아니면 당신 자신도 어느새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되지 않으셨나요? 이제는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아프고 피곤하고 외로워져야만 할까요? 의사로서 수천 명의 노년 환자분들과 상담하며 제가 확신하게 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노년의 건강은 식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같은 병은 유전이거나 피할 수 없는 노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식사 한 끼, 물 한 컵, 간식 하나가 10년, 20년 후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려운 약 이름이나 복잡한 의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약을 먹지 않아도 매일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의 변화만으로 어떻게 노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당장 식탁 위에서 버려야 할 것과 새로 시작해야 할 작은 습관만 잘 알아두면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건강을 잃어가는 우리의 부모님을 위한 이야기이고 앞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야 할 우리 자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환자분들의 변화와 수년간 임상에서 검증된 노후 건강 식습관의 핵심 비법을 하나씩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메모장을 펴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세요. 지금부터의 10분이 당신의 다음 10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똑같이 먹었는데도 살이 찌는 것 같다. 예전엔 이 정도 음식은 문제 없었는데 이제는 속이 더부룩하다. 물을 많이 마시면 오히려 화장실만 자주 간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이 노화되면서 가장 먼저 변하는 생리적 기능들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연스럽다고 해서 그냥 두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노화는 소화 기능의 저하로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 분비량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듭니다. 젊을 땐 기름진 음식도 소화가 잘 되었던 이유는 위와 췌장에서 충분한 소화 효소를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60대 이후부터는 위산 분비량도 쓸개즙 생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복부 팽만감, 속쓰림 같은 증상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식사 후에 답답하다, 트림이 자꾸 나온다, 가스가 찬다는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두 번째 노년기, 가장 위험한 것은 만성 탈수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노년 환자분들이 하루 물 섭취량이 500ml도 되지 않습니다.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자주 마시면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한다는 이유로 물을 의도적으로 적게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노년 건강에 악순환을 만듭니다. 몸이 탈수되면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뇌의 혈류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 소화장애, 변비까지 연쇄적으로 유발합니다. 실제로 한 72 세 남성 환자분께서 하루 3잔 이상의 물을 마시도록 권유드린 지 단 2주 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느끼던 어지럼증이 줄고 변비약 없이도 배변이 가능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세 번째, 식사량보다 중요한 건 흡수력입니다. 노년기는 먹는 것보다 얼마나 흡수되는가가 핵심입니다. 즉, 양보다 질이 중요한 시기라는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예전처럼 많이 안 먹는다는 이유로 걱정을 줄이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양 흡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양 부족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단백질,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오메가3 같은 영양소는 섭취가 부족하거나 흡수가 잘 안 되면 근육량 감소, 기억력 저하, 불면, 우울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적게 먹더라도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챙기세요. 네, 잘못된 고정관념이 오히려 병을 키웁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가 제일 건강식이다, 된장국만 있으면 영양은 충분하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물론 전통 음식은 훌륭한 식문화 자산이지만 염분 함량이나 발효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고혈압, 위염, 신장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물은 몸에 좋다는 이유로 매 끼니를 나물과 밥으로만 구성하면 필수 아미노산과 좋은 지방의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려는 식단이 오히려 근감소증이나 만성 피로를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은 먹는 습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 습관은 단지 영양을 공급하는 수단을 넘어서 삶의 활력과 정신 건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 따뜻한 국과 밥을 먹고 누군가와 이야기 나누며 식사하는 것, 이 단순한 행위가 우울증을 예방하고 두뇌를 자극하며 무기력했던 하루를 다시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노화의 속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실수들을 반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조언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창한 약이나 병원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식사 습관입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여전히 잘못된 식습관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만성 피로, 근육 손실, 변비, 불면증, 면역력 저하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소변이 잦아질까 걱정되어 물을 일부러 줄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탈수, 변비, 어지럼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시간 정해놓고 나눠 마시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기를 소화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회피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도 낮아집니다. 달걀찜, 두유, 두부 등 부드러운 형태의 단백질을 활용하여 부담 없이 챙겨 먹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에는 식사 시간의 리듬도 중요합니다. 아침을 가볍고 따뜻하게 챙기고 점심은 단백질 중심으로, 저녁은 가볍고 일찍 끝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혼자 밥을 먹는 습관은 식욕 저하와 우울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이웃 혹은 영상 통화로 함께 식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짠 음식, 단 음식 섭취도 노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된장국이나 김치처럼 익숙한 반찬은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만들고 단 음식은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켜 피로감과 불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 간을 서서히 줄이고 김치는 물에 한번 헹구며 설탕 대신 계피가루나 과일로 단맛을 대체하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또한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 위장에 부담을 주고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고 작은 그릇을 사용하며 대화를 나누며 천천히 먹는 습관은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노년기엔 활동량이 줄어드는 만큼 식사 후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있는 것도 위험합니다. 식후 가볍게 산책하거나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과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TV를 보며 다리를 들어 올리거나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허리를 세우고 앉아 있는 것조차 건강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필요한 보충제를 활용하는 것도 적극 권장됩니다. 이 외에도 시금치, 견과류, 생선 등 영양이 풍부한 자연식품들을 자주 섭취해 보세요. 결국 건강한 노후란 하루 3번의 식사와 그에 깃든 마음가짐에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꼭꼭 씹는 한 숟가락, 누군가와 나누는 식사 한 끼, 이 모든 작은 선택들이 모여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나를 더 생기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가장 자신다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오늘의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몸이, 마음이 먼저 그 변화를 말해줄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건강, 노후 식습관의 기적. 결국 노년의 건강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큰 처방을 받지 않아도 고가의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의 식사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천천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고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1.5리터의 물을 의식적으로 나누어 마시고 과도한 나트륨과 설탕을 줄이며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고 혼자보다는 함께 웃으며 식사를 나누는 일상 속 작은 실천들이 결국 면역력과 기력을 살리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냅니다. 노년기는 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온전히 가꾸며 마무리해가는 가장 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건강한 밥상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달래고 점심엔 소박하지만 영양이 담긴 반찬을 챙기며 저녁엔 가볍게 마무리하고 소화에 여유를 주는 것. 이 모든 사소한 선택들이 쌓여 결국 나답게 오래 사는 삶을 완성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 대신 오늘 하루도 잘 먹었으니 괜찮다. 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이 안정되며 어느새 밤에 푹 잠들고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뜨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다름 아닌 바로 오늘의 식사입니다. 소중한 하루 세 끼를 통해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길로 함께 걸어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이 함께, 이웃이 함께,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부모님이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요즘 부쩍 피곤해하시고 입맛이 없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장인어른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한 통의 메시지, 한 번의 전송이 누군가의 삶을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기는 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여전히 배울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식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 하나만 봐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으셨던 부모님 세대에게 이젠 아프지 마세요. 잘 드셔야 해요. 라는 진심을 전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이 영상을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노령이 건강, 식습관, 수면, 정서, 관계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정보들을 따뜻하고 현실감 있게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진심 어린 조언과 해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이 바로 작은 행동으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 자신이 더 건강하고 웃을 수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 함께 시작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우리 함께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아갈 길을 나눠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